이게 덥네. 자, 이게 세 개의 사태를 보면 공통점이 다 뚜렷하다. 어때? 부채 폭탄이 다 터져. 뭔 사건을 해서 부채 폭탄이 이때 터져. 그 전에는 부채를 갖다가 꽁꽁 어떻게 했냐, 이거 숨겨 막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숨길 수가 없을 때가 와. 이때 한 번에 다 빠바바방 터지는 거야 그냥. 이게 사태야. 이게 대표적인 IMF는 어떻게 냐, 회사들이 과도한 부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적자가 회사가 이게 상황이 안 좋고 그쪽에 치킨 게임 빠지면 한 1, 2년, 뭐 2, 3년 적자 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냐, 똑같이 경쟁회사인데 A 회사는 부채가 없어. 근데 B 회사는 어때? 부채 비율이 1000%야. 그럼 누가 먼저 자빠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은 애가 먼저 자빠져. 뒤져. 너무 당연하지, 그거. IMF도 어떻게 냐, 부채 폭탄이야. 사태가 됐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어. 부채 폭탄이 다 터져. 그러면 어떠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요것도 대표적인 어떻게 모기지 대출 상품 부채 폭탄이 터진 게 이게 리먼 브라더스 상태죠. 미국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 2008년도. 자, 이게 뭐야? 모기지 부채야. 무기지 지금 채권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부실로 해서 빠온이 됐어. 이게 날라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부실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폭탄이 터진 거야.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2008년도로 갔다가. 이것도 어떠냐? 부채 폭탄이 터진 거야. 보통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떠냐? 공통점이 뭐냐? 부채 폭탄이 그때 다 빠바방 연쇄적으로 터져. 자, 코로나 사태다냐? 코로나 사태 때 나 때문에 이게 저거 주가가 올라갔던데,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대출 같은 게, PF 대출이나 은행 그 가계 은행 그 대출이 있어.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그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 쉽게 말하면 10억 원짜리 집을 내 돈 한 2, 3억 들이고 7, 8억을 은행 대출 끼고 사. 이것도 그 당시에 부채 폭탄이 이게 딱 떨어지고 끄고 왔으면 터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동학개미 혁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PF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채 폭탄이 있어. 그때 부실한 회사들이 이때 터지는 거야. 이해가 돼? 대부분 사태 때가 되면 어떠냐, 부채 폭탄 공통점이 있어. 다 부채 폭탄이 다 터져. 막 몰래 숨기고 있던 게 이때 어때 표면으로 다 올라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그럼 이 사태가 터질 때 갑자기 빵빵빵 터져버려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냐, 회사들이 이때 도산을 많이 해. 그리고 어떻게 냐, 상장 폐지도 많이 다. 그래서 이때가 조심해야 돼. 근데 어떻게 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무량한 회사들도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주고 무량한 회사도 같이 떨어져. 근데 많이는 안 떨어져. 그런 거를 봐야 돼, 여러분. 그래. 모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부채가 어떻게 냐, 과도하게 레버리지 쓴 그 부실 부채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때 터져. 그때 터져. 그 사태는 어떻게 되냐, 부채 폭탄이 터지는 때. 자,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이 높다고 하죠. 그래, 안 돼. 아니, 그러면 그 옛날 닷컴버블도 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폭락하는 거기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그 산업이나 그 국가적 상황에 따라 들어와. 그 12년 주기야. 그거 갖다 분실하고 해. 12년 주기로 한 번씩 이게 와. 사태가. 이거는 어떻게 되냐? 미시야. 미시 사이클이야. 한 번 12년 간격이 이렇게 미시 사이클이야. 그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되냐, 그 12년 간격도 오락내락. 이걸 분실하고. 근데 분시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냥 대표적인 게 닷컴 버블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냐, 지금 IT 버블도 아마 지금 한 번 있어요. IT 버블도 지금 IT 버블이네. 지금 AI 버블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회사들이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어떻게 도산을 하고 어떻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지 한번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성과가